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주기현이든 뭐 판사들, 검사들, 김건희 안 묻었을 것 같으냐고. 김건희가 미인계 써가지고 다 해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고 자기네들 일 도와줄 수밖에 없게 해놨었다고. 그게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거지. 아니, 이런 일을 터뜨릴 때 김건희가 어떤 여잔데 그런 걸 안 했겠어. 당연히 했지.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어떻게 강큰 짓을 하냐고.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제보자가 나왔으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런 제보자도 얼마나 막으려고 애썼겠냐고. 그런데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들을 다 돌봐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디서든지 불만자가 나오기 마련이고 대우를 안 해줘서 불만도 생기지만 하는 짓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니까 양심상 도저히 더는 못 봐주겠다.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은 터지게 마련이다. 요새는 제보를 할 때 제보하는 사람들도 누가 진짜 일을 제대로 처리해 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서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한 군데만 안 할 거야. 그런데 또 제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자기도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인데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제보를 하는 거야. 그렇고 뉴탐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에서 제보자들이 있었지. 근데 어느 정도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는 조심하고 안 풀었지. 이제는 확고한 걸 잡았으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에서까지 다루게 된 거지. 이 정도까지가 갔으면 무슨 수를 쓰고 있을 거라. 그거는 자기가 죽고 살기로 해야 되는 거지. 윤석열 것도 해야 되고, 김영헌도 해야 되고, 노상원도 해야 되고, 여태까지는 비밀리에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비밀 재판 못하게 되겠지. 윤석열 것도 지하 통로 못 사용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거죽이 벗겨지잖아. 주기현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야. 난 여기에서 더는 못 버팁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버텨주는 거지. 그래야 자기가 저쪽에서 갖고 있는 캐비넷 정도는 막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것뿐이 아니라고 지금 성접대 받은 것, 룸사롱 이런 것 정도가 아니야. 무엇이 나올지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자기는 결국은 윤석열하고 같이 감옥 갈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재판을 한답시고 거기 앉아있지만 그 자리가 더 위험한 자리지. 자기가 그렇게 안 드러나려고 처음에 방송도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 왜냐? 자기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에 자기가 그렇게 룸사롱 돌아다니고 뭐하고 이랬던 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고. 자기는 지레 겁먹은 거지. 아주 상습적으로 한 거야. 그거를 그 사람만 했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불문율처럼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룸사롱 가서 1차 하면 2차 가고 3차 가고 결국은 그 맛을 못 잊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런다는 거지. 자기 돈은 절대로 아니지. 그게 마약보다 더 무섭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끼어들면 한번 걸려들어서 그 맛을 보게 되면 뭐라도 물어다 줘야 되고 자기도 그런 대상이 되고 싶어서 그런 부패한 그런 세력들하고 결탁하게 되고 그렇게 그 세계는 돌아가고 있었던 거야. 그거는 진짜 뿌리 뽑기 힘들지. 그게 일제시대부터 뼛속 깊이 파고들어 있는 특권의식인데 그거를 어떻게 뿌리를 뽑아. 지네들은 옛날에 박정희 때 봐봐. TV 나오는 예쁜 애 보면은 쟤 불러와 그러면 그날 밤 갱 가야 되는 거잖아. 누구래도. 그런 시대를 동경하는 사람들이잖아. 왜 그거 우리는 못해? 이런 거잖아. 그렇게 뿌리 깊은 그런 특권의식을, 더러운 특권의식을 어떻게 빨리 버리겠냐고. 지금 이재명 때문에 다 망쳤네 이러고 지금 난리가 났을 거라. 근데 그게 왜 이재명 때문이야? 민주당 때문, 국민들 때문이고 모든 게 제대로 우리나라를 살리겠다는 국민들의 염원 때문이지. 지네들이 꼬리가 너무 길었던 거야. 꼬리가 길어서 대낮에 발가벗고 돌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했으니 그걸 어떻게 안 걸리고 자기네들이 괜찮을 줄 알았어? 정신들이 나갔지. 윤석열이 지금 그나마도 자기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재산으로 여기고 그걸 파워로 이리저리 좀 휘두르고 싶은데
탈당하고 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콩껍질이네. 그러고서는 버려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안 하지. 안 하고 싶지.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은 또 어쩔 것이고 그나마 윤석열의 그 지지자들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안 되지. 그래서 그나마도 표 잃는다고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반대파들이 많을 거야. 김문수가 존중하는 척하고 그거는 자기가 의리 있는 척하고 하는 말이지만 속으로는 제발 좀 나가라 이런 생각일걸.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게 생겼거든.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후보로 올라왔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끈앞을 끊고 싶지. 쇠사슬이지. 쇠사슬 멍에를 끊어버리고 싶지. 윤석열 안 데리고 가고 싶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같이 일해주는 역량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자기를 위해서 이 선거 운동을 제대로 띄워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 놓으니까 이재명을 선거를 해주는 건지 지네들 걸 하는지 온통 난리구시고 김용태인가 그 젊은 애는 최고로 어린 애를 초선의 최연소자를 어떻게 비대위원장으로 만드냐고. 지네들이 갖고 놀려고 그런 애 올려놓는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젊은 사람 이준석 때 좀 재미를 받는지 그 생각을 다시 하는지 그러고 있는데 될 것도 안 될 그런 사람을 올리는 거야.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뭐 이래도 힘들 판국에 어디서 제일 어린애 아무것도 없는 초짜를 데려다 장에다가 딱 올려놓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돼? 그렇게 아무런 대책도 없는 선거비가 어딨냐고. 지금 지네들 뭐 하는지도 몰라. 진짜 볼상 사나워서 못 봐주겠더라고. 난리를 치고 싸우다가 금방 또 해거리고 껴안고 웃으지도 않아요. 현수막 찍고 그러는 정도는 예상을 했지. 하나도 없다면 그게 이상하지, 오히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잡혀 들어가면 지네들이 저번에 서부지법 해가지고 그 1년 6개월 나왔대는데 그거밖에 안 나왔나 싶지만 그래도 혼쭐이 나고 있을 거라. 그리고 개신교에서 이재명한테 미안합니다 한다는데 늦었어. 어쩌면 그렇게들 눈치를 그렇게 살피고 이제서야 마지막으로 떠나는 배에 올라타려고 출범하고 있잖아. 이재명 출범. 이재명한테 그 나쁜 소문을 그대로 믿고 자기네들이 비판했고 그랬던 것에 사과한다고. 그리고 개신교들이 특히 나쁜 개신교들 자기네들이 인정 안 하는 그런 개신교들이 더 심하게 한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자기네들이 개신교 신자들이라면은 모두 다 먼저 이재명한테 미안합니다. 옛날에 소리 제명 해가지고 젊은 여자애들이 들어왔잖아. 그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리 지네들이 범죄자 거죽을 갖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도 안 돼.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 오히려 더 깨끗해졌다니까. 저렇게 깨끗한 정치인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김혜경에서 그것도 120분이나 압수수색하고 소환을 하고 막 난리를 부렸는데 기껏 해봤자 7만 얼마잖아. 자기 먹은 거 빼고. 그것도 김혜경이 낸 게 아니라 밑에 직원이 일부러 나쁘게 지네들끼리 쏙닥쏙닥 알리지 말고 하자 이래가지고 해버린 거잖아. 그런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썼다는 것만도 잘못이다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 법정이 150만 원 벌금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냥 그런 걸 기소를 한다는 게 거기에 들어간 돈이 텍스가 얼마냐고. 세금 낭비가. 그러면서 저 부분을 진짜 깨끗하게 살았구나. 그것만 밝혀준 거야. 더 이상 어떻게 할 건데? 자기네 죄는 태산처럼 커지고 다 드러나고 물이 쭉 빠지니까 빙산의 일각이 그냥 빙산 밑둥이 얼마나 큰지가 이제 막 나오고 있잖아. 자기네들이 통탄할 노릇이지. 옛날에 조국 잡을 때 그렇게 해봐라. 그게 다 제대로 니네들을 잡을 때가 돼서 그쪽에서는 그 정도 뿐이겠느냐. 얼마나 큰 비리들이 많겠느냐. 이제 조금만 기다려. 한동훈이고 심우정이고 누구고 자식 있는 사람들 보수 정권에 자식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잠 못 자는 그런 세월을 보낼 거야. 언제 누가 제보할지 모르잖아. 아무리 확실해도 그쪽 기소를 안 하니까 안 되잖아. 이제는 그게 바뀌면 기소총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제대로 정권이 바뀌면 일부러 복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과응보 그대로 자기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잣대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옛날에 막 복수심에 불타는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잠도 안 오고 머리를 집어뜯을 정도로 화가 나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한 수녀님이 그랬잖아. 그거 직접 복수 안 해도 돼요. 다 대신 해주세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직접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해준 수녀님이 있었거든. 그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어느 천국에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 자기가 죽이겠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지. 근데 그거를 내가 직접 복수를 해서 그래서 그거를 자꾸 겹겹이 죄가 죄를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는 거를 끊는 거. 그게 대단한 용기거든. 그거를 이재명이 하겠다는 거잖아. 나는 복수 안 합니다. 그랬잖아. 법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그 법은 하느님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양심이라는 거를 줘서 상식으로 이건 나쁜 거야.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는 상 주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 그거를 이재명은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안 믿지? 저쪽은. 지네들 죄값이 너무 크니까 설마 이러고 안 믿지. 설마 이재명이 그러겠냐고. 사람인데 저도 지네들이 한 짓이 지독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해놓고도 복수를 안 할 수 있겠는가 싶어. 지네들은.